결혼식장 중앙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아래에서 신랑 측 하객석과 신부 측 하객석은 밝은 조명 속에 반짝였지만 단 한 자리만은 시간이 멈춰 있었다. 신랑의 아버지 박준서, 신부의 어머니 강민희.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는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음이 울려 퍼졌다. 40년이라는 시간은 허물처럼 사라졌고 두 사람의 표정에는 믿기지 않는 떨림이 퍼졌다. 미니의 손에서 한복색과 맞춘 작은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져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 못했다.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흔들리는 다리를 붙잡고 다시 주저앉았다. 그들의 심장은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주변의 축하 박수, 주례자의 목소리, 음악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하나, 끝났다고 믿었던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만의 날이 아니었다. 오히려 40년간 감춰져 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날이었다. 1985년 초여름, 강민희는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었다. 가난은 민희에게 일상이었고 책임은 그녀를 하루도 쉬지 못하게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2시간 동안 버스를 갈아타며 출근했고 점심은 대게 굶었다. 그녀에게 사치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무렵 퇴근길의 작은 서점에서 민희는 한 남자를 만났다. 건축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박준서. 가을비가 내리던 날 그녀가 들여다보던 시집의 문장이 두 사람의 시작이 되었다. 저도 이 시 좋아합니다. 그 한마디에 민희는 고개를 들었고 준서는 부끄럽게 웃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지친 느낌을 녹여내는 햇살 같았다. 두 사람은 매주 같은 서점에서 만나 책을 읽고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서는 장학금에서 조금씩 아껴 따뜻한 군고구마를 건넸고 민희는 자신이 편집한 책을 소중하게 포장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둘의 대화는 언제나 조용했지만 깊었다. 미니 씨, 내가 건축가가 되면 햇살 잘 드는 작은 집 하나 꼭 지어줄게요. 우리 둘만의 집. 저는 그저 준서 씨 겹치면 돼요. 그 집이 없어도요. 그러나 1986년 봄 운명은 잔인한 방향으로 흘렀다. 준서의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했고 치료비와 집안의 재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상황에서 그의 부모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다. 맞선 결혼. 준서는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밤새 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 앞에 섰다. 미니 씨 미안해요. 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떨리는 손을 잡고 말했다. 가족을 지켜야 하는 마음 알아요. 준서 씨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 척 할게요. 그날 두 사람은 말 대신 눈물로 마지막을 나누었다. 그리고 각자의 계절 속으로 사라졌다. 미니의 결혼은 예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남편은 결혼 1년 만에 도박에 빠졌고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했다. 아기를 임신한 몸으로도 그녀는 밤낮 없이 일했고 남편이 진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번역 일을 받아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어야 했다. 1987년 딸 수연을 품에 안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은 끝내 집을 나가 사라졌고 고액의 빚만 남았다. 그녀는 생후 6개월의 아기를 안고 눈보라 치는 거리를 걸었다. 새로운 방을 얻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밤에는 번역을 하며 버티는 살. 잠은 하루 3시간. 식사는 라면 반 개.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번역 실력은 인정받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에는 작은 번역 에이전시를 세웠다.
그 회사는 2000년대를 지나며 업계의 선두로 올라섰다. 하지만 그 성공은 사랑을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시간도 용기도 그녀에게 남아있지 않았다. 준서 역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 맞선으로 만난 아내와의 결혼은 의무로 시작해 의무로 이어졌다. 그는 건축의 꿈을 접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새벽녘 찬 공기 속에서 현장을 돌고 밤늦게까지 무거운 장비를 다루었다. 그 손은 건축가의 손이 아니라 노동자의 거친 손이 되었다. IMF 외환위기 때 실직했고 작은 철물점을 차려 다시 일어섰다. 아내는 늘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묵묵히 가게 문을 열었다.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고 작은 나사를 하나 팔아도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렇게 10여 년을 버티자 가게는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가게가 되었고 체인점을 여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어느 겨울 그의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죽어가는 순간에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다.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 미안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참 외롭게 살았네요. 준서는 그날 이후 더 깊은 고독 속에 떨어졌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1985년의 가을빛 속에서 미소 짓던 미니. 신랑 박지훈과 신부 강수연은 직장에서 만나 누구보다 평온한 사랑을 이어왔다. 두 젊은이는 부모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소박하지만 밝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식장에서 두 집안의 부모가 마주하는 순간 그 꿈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피로연이 시작되자 준서는 숨을 고르기 위해 홀을 빠져나왔다. 그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뒤에서 조심스레 울리는 목소리. 준서 씨, 민이었다. 한복 자락이 흔들리며 그녀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준서는 말을 잃었다. 둘은 텅 빈 복도에서 마주 섰다. 눈물은 말보다 먼저 흘러내렸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네, 살아있네요. 우리 그때의 기억이. 그때 신랑 신부가 복도로 나와 두 부모를 발견했다.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 떨리는 손. 지훈과 수연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단순히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재회는 축하의 자리에서 가장 큰 이야기로 남았다. 다음 날 어느 누구도 신혼여행을 갈 마음이 없었다. 지훈과 수연은 부모들 사이에 숨겨진 과거가 단순한 옛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훈은 아버지를 가게 사무실로 불렀다. 준서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어제 수연이 어머니를 보고 왜 그러셨어요? 준서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40년 만에 꺼내는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심스레 꺼냈다. 그분은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었다. 내 엄마보다 훨씬 전에 사랑했던 사람. 지훈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아버지를 비난할 수 없었다. 준서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누군가를 사랑한 흔적이 아프게 남아 있었다. 한편 수연은 민희와 마주 앉아 있었다. 평소 당당하던 어머니가 작게 웅크려 앉아 있었다. 엄마 어제 그분을 보고 왜 그랬어? 민희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수연아, 엄마가 내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지훈이 아버지였어.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삶에서 왜 늘 고독이 느껴졌는지, 왜 사랑 얘기가 나오면 조용히 웃기만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 사람을 잊으려고 내 아버지와 결혼했어.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더라. 두 집안의 부모는 각자 자식에게 40년간 감추고 살아온 진실을 내어놓았다. 상처와 후회, 선택과 책임 그 모든 것을 품고 살아온 인생을. 그리고 그 진실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제는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었다. 민희와 준서는 서먹함을 걷어내며 조금씩 예전의 우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다만 이제 그들의 일상은 20대의 풋풋한 감정이 아니라 60대의 고요함과 상처, 삶의 무게가 섞인 또 다른 형태의 친밀함이었다. 그러나 가까워진 두 사람을 가장 먼저 감지한 건 미니의 딸 수연이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 결국 수연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다. 그분 준서 아저씨 때문이야? 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다시 만나고 있어. 수연은 이해하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엄마 인생이니까 반대하고 싶진 않아. 근데 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에 미니는 미묘한 안도와 또 다른 걱정을 동시에 느꼈다. 가족의 마음을 얻는 일은 다시 시작된 사랑보다 더 어려울 수 있었다. 한편 준서의 집에서도 미세한 변화는 곧바로 감지되었다. 아들 지훈이 먼저 눈치를 챘다. 아버지, 요즘 어디 다니시는 데가 많으신 것 같네요. 툭 던지는 말투였지만 준서는 오랜 부모의 촉으로 그 안의 감정을 느꼈다. 의심, 경계, 그리고 불편함. 준서는 솔직하게 말했다. 미니를 다시 만난다.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낮게 웃었다. 그분 예전 그분 말입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교회 정리하신 줄 알았는데. 그 말 속엔 지금 새로운 감정이 생긴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는 심리가 가득했다. 내 어머니와의 추억을 지우는 게 아니다. 준서는 차분히 말했다. 그건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잖니. 지우는 즉답을 피했다. 그 역시 시간이 필요했다. 미니와 준서는 재회 후 조심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40년 전 헤어짐의 이유가 다시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어느 날 미니가 말했다. 그때 너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게 지금도 미안해.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겪었던 일들을 이제서야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 미니는 눈을 내리깐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게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게 가장 겁나. 준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늦게 온 봄을 맞고 있는 것뿐이야. 하지만 서로의 과거와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의 자녀들은 각각 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각자 마음을 정리한 끝에 두 집안이 함께 만나는 날이 잡혔다. 식탁 위 공기는 잔잔하지만 묘하게 팽팽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미니의 딸 수연이었다. 저희는 엄마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진심이에요. 준서의 아들 지훈도 뒤이어 말했다. 저희도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말은 두 사람 모두가 예감하고 있던 현실적인 걱정이었다. 다만 결혼이나 돈과 같은 큰 변화는 우리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또 서로의 생활비나 재산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미니와 준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그 생각이 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연락을 줄였다. 서로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국 준서가 먼저 미니의 문을 두드렸다. 나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 아이들도 언젠간 받아줄까? 미니는 조용히 웃었다.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거지. 두 사람은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결혼이나 돈과 같은 급한 결정은 하지 않되 서로의 인생을 지탱해줄 동반자 관계로 남기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되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매주 함께 산책을 하고 가끔 작은 여행을 떠났다. 미니의 딸 수연과 도연의 아들 지훈도 천천히 두 사람의 관계에 적응해 갔다. 어느 날 네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찾았다. 40년 전 미니와 준서가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웠던 그곳.
준서가 말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지? 민희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다. 삶은 참 늦게 피는 꽃도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준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바다 너머 석양이 붉게 번지고 네 사람은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의 삶은 과거가 아닌 조금 늦게 찾아온 새로운 봄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